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이번에는 이노데이터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이노데이터는 현 시점 세 가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첫째, 실적과 가이던스. 둘째, 주가와 수급. 셋째, 리스크와 대응 전략. 이 세 가지가 이번 영상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주가가 흔들렸죠. 숫자로 보면 오히려 그림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왜 지금 이노데이터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자고 하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노데이터는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입니다.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구축, 그리고 데이터 정제, 주석, 모델 테스트 평가, 그리고 대형 기술 고객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운영 역량까지 전 과정을 묶어 제공합니다. 핵심은 복잡하고 품질이 생명인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대규모로 처리하는 역량입니다. 이 역량이 바로 고객 락인을 만들고 장기 파이프라인을 키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만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5,840만 달러. 이건 유기적 성장입니다. 인수합병이 아니라 본업으로 키웠다는 뜻이죠. 그리고 조정 EBITDA는 1,32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운영 레버리지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경영진이 2025년 유기적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최소 40%에서 최소 45%로 상향했습니다. 가이던스를 올린다? 자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특정 대형 고객 프로젝트가 하반기 매출의 약 1,000만 달러 규모로 기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같은 고객에서 20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걸 생각하면 이건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올라간 변화입니다. 정리하면은 실적 숫자 자체가 좋았고, 더 중요한 건 경영진이 내년 얘기가 아니라 올해 가이던스를 바로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파이프라인과 수주 가시성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가는 왜 밀렸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최근 한 달 기준으로 주가가 약 19% 조정을 받았습니다. 2월 고점 65달러대 이후 되돌림이 이어졌고 8월 말에 39달러대까지 눌렸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고 당연히 단기 과열이 됐고 그 다음이 차익 실현에 전형적인 시퀀스가 나온 겁니다. 또 펀드 가운데 일부는 보유 지분을 좀 줄였습니다. 이 흐름 자체는 기관의 이탈의 신호로 과장하기보다는 모멘텀 훼손 구간에서의 포지션 조정으로 보는 게 좀 타당해 보입니다. 성장 스토리가 깨졌다면 가이던스가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즉 펀더멘탈은 업그레이드 됐고 주가는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괴리가 기회가 될지 함정이 될지는 다음 파트의 리스크 점검과 전략을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변화를 좀 짚어볼 건데요. 숫자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도 확실히 한 단계 올라선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가 유기적 성장의 가속인데요. 가속화인데요. 예전에는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좀 많았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단순히 매출 총액이 커진 게 아니고 고객 수가 늘고 프로젝트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시장에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둘째가 대형 고객 매출의 비중 변화인데요. 같은 고객인데 거래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20만 달러 수준이었던 매출이 이제는 하반기에만 1,000만 달러 기여가 예상된다고 하잖아요. 이건 고객이 이 회사를 믿고 큰 프로젝트를 맡겨도 된다는 신뢰를 보여준 겁니다. 즉 티켓 사이즈가 커진 건 단순 계약 확대가 아니라 신뢰, 품질, 납기 역량이 좀 쌓였다는 신호입니다. 자, 세 번째가 운영 레버리지 발현인데요.
매출이 늘면 원래 비용도 늘어나기 마련인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비용 증가보다 매출 증가가 훨씬 크면서 이익 레벨이 확 뛰어 올랐죠. 쉽게 말하면 성장만 하는 회사에서 이제는 돈도 제대로 버는 회사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한 9월 10월부터 이 급등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구간들 박스권 구간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올 초에 한 번에 급등 이후에는 뭐 당연히 조정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정 이후에 지금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이다. 자,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9달러 즉 30달러 선에서 55달러 56달러 선을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30달러 선은 지금 방어를 해주는 모습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30달러 선에서 지켜주면 이게 저점 구간이 될 확률이 좀 크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질 확률도 있지만 이 30달러 이 라인 쪽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56달러 선 돌파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주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호재 급등을 하고요. 이런 식의 급등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조정이 오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이 조정 구간인지 아니면 상승 구간인지 이걸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뭐 추세선 같은 거를 체크를 하면서 지금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해 초 이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올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얀색 추세선의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우상향 추세선을 유지한 채 상승하는 구간이고, 이게 이탈되는 순간 조정 구간,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다. 자, 며칠 전에 반등 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걸 지켜주질 못하면서 숏 시그널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국 채널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 하락 구간이 뭐 30달러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 롱 시그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롱 시그널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자, 그러면 이런 롱숏이 나오는 이런 시그널을 어떻게 보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쓰는 차트는 트레이딩 뷰입니다. 이 트레이딩 뷰에서 제가 직접 만든 이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쓰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벤트 하나 걸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지표를 드릴 테니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트레이더 생활을 하다가 지금 유튜브 쪽으로 지금 들어오긴 했는데 구독자 수가 1만 명이 넘고 싶고, 그리고 10만 명, 100만 명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지표를 푸는 거고, 이 지표를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채널 무조건 구독 꼭 무조건 해 주셔야 됩니다. 구독을 해 주시고, 자, 영상에 보이시는 이 영상 더보기 클릭을 해 주시고, 유튜브에서 더보기 클릭, 그리고 나서 지표 상담 문의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문지 조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난 지표만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표만 클릭해 주시면 되고, 종목 상담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개 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끝납니다. 대신에 무조건 구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해외 교민분들도 국가번호를 포함해서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좀 드릴 건데요. 그 연락을 제가 좀 드려보다 보니까 연락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 아이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아이디 하나 남겨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하나 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연락을 좀 못 드립니다.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좀 들고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짬짬이 연락드려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 지표로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지표를 썼더니 수익이 정말 많이 낸다? 그럼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지인분들한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채널 꼭 구독해 주십사 라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아셨죠? 자, 리스크도 반드시 좀 점검을 해야겠죠. 좋은 뉴스만 보고 달려들면 예상치 못한 흔들림에서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가 고객 집중도 리스크입니다. 지금 이노데이터는 일부 대형 고객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고객의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축소된다면 바로 분기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성장 기업들이 흔히 겪는 초기 단계의 리스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진 변동인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돌리기 전에 인력 채용이나 시스템 투자부터 먼저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비용이 확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영진도 이 부분은 직접 경고를 했습니다. 성장은 계속되지만 중간에 마진이 들쭉날쭉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주가 변동성 리스크인데요. AI 테마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뉴스 하나에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에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노데이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호재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적 지지선, 저항선을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 지표를 보면서 따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조정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 법 규제 감사 리스크인데요. 이게 뭐냐면 AI 데이터 산업 자체가 점점 규제가 강화되는 영역입니다. 데이터 품질, 보안, 투명성, 그리고 고객 감사 대응까지 이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계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노데이터는 지금까지는 잘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은 올라갔고 가이던스는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한 달에 19% 조정이 왔죠. 이 괴리가 바로 기회가 될지 함정이 될지 분기점입니다. 자, 앞으로의 방향은 두 가지에 달렸습니다. 하나는 하반기에 실제 매출로 가이던스가 재확인이 되는가, 이게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형 고객사의 프로젝트가 반복되거나 확장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확인되는 순간 RS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반대로 확인이 좀 지연되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간다 그러면 박스권 소모전이 좀 길어질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더보기란에서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노데이터가 데이터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그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